와우. 국제 유가에 대한 전망. 점점 충격적인 전망이 나와요. 점점 충격적인 전망. 지금까지는 100달러까지가 최고였는데요. 이번에는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폭등을 한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망한 내용인데요. 브렌트 유가 올해 중순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참 대한민국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에너지 자료들 말입니다. 에너지 재료는 전부 다 우리는 외국에서 수입에 들어와야 돼요. 태양광이나 풍력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 조적지열이고요. 결국은 말입니다. 석유를 수입해 와서 천연가스를 수입해 와서 석탄을 수입해 와서 우리는 자동차도 움직이고요. 공장도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우리 시장에는 엄청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20달러까지 올라간다니 어쩌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악재가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저는 실제로 말입니다. 2012년 3월 6일 날 북해산 브렌트 유가 126.2달러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 3월 16일 날이에요. 그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20달러를 간다는 것도 이것은요. 이게 헛수로 이들이 전망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도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말입니다. 북해산 브렌트유가 배럴당 87.89달러입니다. 87.89달러.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실제 경제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말입니다. 글로벌 국내 총생산 대비 글로벌입니다. 전 세계 GDP 대비 일반적으로 원유 소비가 3.5% 정도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평시에. 그런데 지금 미국도 대한민국도 중국도 심지어 유럽까지도 보복 소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복 소비가. 보복 소비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공장을 더 많이 돌려야 된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평시가 아니라 이게 소비가 많이 돌아가는 시기니까 적어도 GDP 대비해서 에너지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만큼 수요가 커지기 때문이란 뜻이에요.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수요는 많아지고 원유의 생산량은 그대로라면 원유의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유의 가격은. 실제로도 말입니다. 실제로도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100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달러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20달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말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지금 100달러는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100달러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휘발유를 넣어봤을 겁니다. 휘발유 가격이 올라갔죠.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리터당 1644.99원이 이게 평균이거든요. 평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간 데는 천지겠죠. 게다가 말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3년 만에
3년 만에 3년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를 20% 해줬을 때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 휘발유 값이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다시 말하면 말입니다. 지금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해줬는데 그 유류세 인하에 대한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점점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말입니다. 이게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서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거든요. 안 그래도요 여러분 수입 물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2021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35.8%, 11월에 35%예요. 조금 떨어졌어요. 12월에는 29.7%. 좀 떨어지네. 국제유가에 덕을 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지만 다시 지금 1월에 들어서 유가가 올라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물가 폭등을 또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거 물가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물가는요 우리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외생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국제 유가에 대한 변수가 가장 크게 작동을 합니다. 물론 광물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리튬이라든가 텅스텐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여기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크겠죠. 곡물도 지금 많이 오르잖아요. 곡물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두 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밀값은 또 얼마나 오르고요. 쌀값까지도 지금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오름으로 해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게다가 환율까지도 지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환율이 1192원까지 올라갔나요? 환율이 1192원이면 여러분 이게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 지금은 얼마일까요? 지금은 얼마로 하는지 한번 볼게요. 1192.5원이네요. 1192.5원.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는 물가 폭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도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응책도 움직여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